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ESG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본래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난주는 제가 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ESG 기업을 한 2개 정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업으로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죠.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또 이 시가총액도 적지 않은 중견 이상의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한 여름까지는 좀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게다가 며칠 전에 또 이제 무슨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해서 그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할 것 같다 하고 또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또 주가가 또 조금 흘러내린 것 같은데, 이제 주가와 상관없이 이 회사의 이 펀더멘털, 이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 앞으로의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특히 ESG의 관점에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코오롱 그룹의 전신은 이 1957년에 한국 나일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제 고 이동찬 코오롱 그룹 명예회장께서 1957년도에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이제 한국 나일론이라는 회사를 건립을 하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쭉 성장해온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섬유 이제 의류를 중심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산업 자재, 화학, 그 다음에 또 필름 분야, 전자재료, 또 이제 패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특수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이제 계속 확대해 온 거죠. 최근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분야까지도 뛰어들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주목을 했느냐? 제 채널이 이제 ESG 경영과 또는 ESG의 가치를 담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기업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작년에 보여준 행보가 이 친환경의 흐름과 굉장히 잘 코드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폐플라스틱 재생 사업을 상당히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이쪽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서 제가 차곡차곡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최근에 이제 폐플라스틱 또는 이제 페트병이라고 하죠. 버려진 페트병,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폐플라스틱 화학 분야에서 전 세계에 상당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GR3N사와 MOU를 체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 의하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 폐플라스틱 분야에서 이 화학적인 재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스위스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면서 이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좀 비즈니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9월 9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 뉴스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기업인 이 GR3N사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파죠. 그것을 통해서 이 폐플라스틱을 고순도 원재료로 변환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와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료 생산 공정에서 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그런 것까지도 이 폐플라스틱의 분해 공정에서 재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로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데, 이 클로즈 루프, 그러니까 이제 이 루프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쓰레기 플라스틱을 이제 그것을 이제 재생하는 그 전체 공정이 이게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원의 케이스로 이게 이제 공정을 통해서 재생 원료가 돼가지고 또 그것이 다시 또 쓰레기가 되면은 또 그 쓰레기가 다시 재생 원료가 되고 이렇게 쭉 순환이 되는 순환 경제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생산 공정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GR3N사랑 이 MOU를 맺은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그 기술력의 진보를 뜻해요. 왜냐면 이 한국에서는 기존의 열 처리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재활용하는 공법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재활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비율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플라스틱 따로, 뭐 종이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는데, 이 분리수거해서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그 비율이 20%에서 30% 남짓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게 이제 재활용이 되는 그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존의 재활용 기술이 폐플라스틱에 담겨진 불순물 제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의 GR3N사의 화학적 재생 공법은 이 폐기물의 종류나 오염도에 상관없이 고순도 그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외국 회사랑 이 MOU를 맺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 고품질의 친환경 재생 원료를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크오롱 인더스트리는 2025년부터는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친환경 소재 분야에도 앞장서겠다.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또 작년 8월 달에 이 폐섬유류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랑 이제 MOU를 맺고, 특히 이제 고양시랑 MOU를 맺고, 또 이제 그 재향 군인들과 또 MOU를 맺어가지고 그 군대에서 버려지는 또 섬유들,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지자체 고양시에서 버려지는, 고양시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시민들이 버리는 그 뭐 하다못해 그 카시트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패브릭 섬유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의류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패브릭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 섬유, 합성 섬유 재질의 그 쓰레기들까지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자체인 특히 이제 고양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버려지는 그 섬유 쓰레기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 이제 시스템에 돌입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버려지는 이러한 폐섬유류,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 속의 폐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류 제품 외에도 뭐 가구, 인테리어, 뭐 차,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 생활용품들, 그 가운데 이제 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그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뭐 나일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화학 섬유 기반의 이 패브릭 제품들을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고양시와 협업을 해서 그 자원순환 시스템을 지금 마련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전에는 계속 이런 가구, 인테리어 뭐 이런 데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다 그냥 소각된 거예요. 아니면 매립되거나. 자, 그리고 이제 이 군대에서도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군용 또 폐 플라스틱, 또 폐 섬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수거를 해서
이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 재향군인회와 또 MOU를 맺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ESG 가운데 특히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사업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 기술을 개발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ESG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이제 한번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반드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기회를 잡은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주력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주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슈퍼 섬유로 알려진 아라미드라는 이 새로운 어떤 신소재인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라미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신소재인데요. 기존의 이제 화학섬유 기반의 이제 섬유업계가 전통적인 원사 생산에서 벗어나서 이 섬유의 세대 교체를 선언한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이 아라미드는요, 이 한마디로 총알도 못 뜯고 들어간다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완벽한 슈퍼 섬유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강도, 내열성, 내약품성,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용 광 케이블,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이 고성능 이제 타이어 소재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아라미드를 일명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헤라크론은 강철보다 5배가 강하고 약 5mm 이 굵기의 가는 실로도 2톤 무게를 들어 올릴 정도로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섭씨 400도에서 500도 그 사이의 고온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느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휴비스 등등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 연간 생산량이 약 7,500만 톤으로서 국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라미드, 이제 일명 헤라크론은 이제 5G의 광 케이블의 주요 섬유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수요가 크게 는 거예요. 그래서 광 케이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용 그 타이어 소재, 굉장히 초고성능 타이어 소재에도 이 헤라크론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어 코드, 특히 이제 이 전기차에는 초고성능 타이어인 UHP가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 아라미드 타이어 코드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생산하고 있는 헤라크론은 이제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이나 광 케이블이나 이렇게 전기차 타이어 코드 또는 우주 항공 소재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성장이 굉장히 예측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첨단 소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작년에 그 헤라크론의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해서 이제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경북 구미시의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약 15,000톤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아까 말했죠. 슈퍼 섬유, 아라미드 등이 이제 포함된 이런 산업 자재 부분의 매출액의 규모는 이 전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매출액의 약 4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023년을 완공할 때는 이제 1만 5천 톤으로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생산량의 2배를 생산하게 되면은 매출액의 규모가 2배로 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요,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나일론 회사에서, 즉 섬유 기반의 회사에서 수소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작년에 나온 뉴스가 이제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 가운데 수소 관련된 그러니까 수분 제어 장치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 어떤 뭐라 하죠? 그걸 장비를 새롭게 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소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슈퍼 섬유 아라미드를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사실 매출 성과가 상당히 높아서 10년 내에 최고 이익 달성을 지금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부분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4분기 매출이요, 1조 2,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가 늘 예정이고, 영업이익은 816억 원으로 38.9%가 증가하며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FM 가이드 실적 컨센서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이 정말 그 효자 종목인 이 슈퍼 섬유 아라미드, 이 아라미드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소 전지 분야, 특히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지금 뭔가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그 수분 제어 장치를 이제 현대차에 공급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수소 연료 정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수전화 기술을 활용한 어떤 수소 생산을 좀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의 생산과 저장과 운송까지 그 비즈니스를 좀 확장해서 해보려는 그러한 어떤 좀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러면은 주가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쭉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미래 로드맵까지 보면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 바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4분기에 관해서는 또 왜 이렇게 주가가 또 지지분이하냐.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4분기에 성과급이나 특히 이제 뭐 글로벌 물류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유 수지의 원재료 비용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하는 바람에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3분기에 비해서는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3분기 대비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뭐 주가가 또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라미드, 뭐 타이어 코드, 뭐 에폭시 수지, 뭐 또 이제 이 수소 제어 장치, 뭐 수분 제어 장치, 뭐 앞으로 이제 또 수소 연료 전지 해가지고 계속 화학 분야나 이런 수소 분야에서 앞으로 상당히 큰 이제 성수기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도 2024년도로 가면은 특히 이제 아라미드가 2배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이 펀더멘털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니라 나는 2023년도 공장 설비 될 때까지 나는 가지고 갈 거야 하는 분들만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전 물려 있어요. 아유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그걸 팔아야 저는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EPS를 먼저 보니까 EPS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한 주당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내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주당 순이익이 2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흘러내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같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올 4분기는 3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제 연간 실적에서 봤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거의 뭐 매출액은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에서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2021년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리고 뭐 이제 좀 재무를 좀 보면은 분기 실적에서 진짜 뭐 9월달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을 보면은 이제 그 2020년도 12월하고 2021년도, 그러니까 이제 12월을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죠. 2배 가까이 는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은 조금 미진하지만, 사실 연간 단위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배 이상의, 2배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비용이 이제 특히 작년 말에 성과급이면 몸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익률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그것도 앞으로 2023년까지 2배 이상으로 공장 설비를 해서 그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은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수소 분야에 또 이거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재활용 플라스틱 분야, 이 분야에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SG 경영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도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이고, 지금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금 매출액 신장을 가져오는 이 아라미드의 생산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러니까 꾸준한 매출액은 계속 가져가는 어떤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하죠?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원은 심지어 2023년도에 2배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뭐 하나 나무랄 만한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을 볼 만한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 회사는 수소 사업만 제대로 투자를 하면, 그리고 정부로부터 좀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기존에 이제 다른 그 수소 사업 쪽에 하는 그런 기업들과 컨소를 맺거나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수소 사업 쪽에서도 앞으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미 지금 현대차에 수소 제어 장치를, 수분 제어 장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사업도 하고 있다. 즉 ESG 경영에서도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면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고, 기존에 또 첨단 소재 분야도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ESG 경영에서 이 폐플라스틱 분야의 재활용 분야에서도 상당히 여기서 이제 사업 성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요, 이 ESG를 볼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좀 ESG 그 정보 공개를 해놓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좀 ESG 평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은 자기네 회사의 ESG 그 지표를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환경 분야를 보세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환경 분야를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적잖아요. 지금 녹색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해당되는 지표인데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밑에 회색 분야는 동종업계. 그러니까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타 기업 대비해서 상당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에너지 사용량도 보세요. 지금 뭐 녹색에 해당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적습니까?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 사용량도 적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어. 미세먼지 배출량도 적네요. 그리고 다만 용수 재활용률은 조금 그 타 업종 대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폐기물 재활용률을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타 업종에 비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폐기물 재활용률도 높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수소 사업, 그리고 이 아라미드와 같은 첨단 신소재, 그리고 이 ESG 경영, 즉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이 세 마리 토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알짜배기다. 보통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아라미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그거를 2배 가까이 규모를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 1년 이상 가져가실 분에 한해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투자를 할 예정인데, 지금 물려있는 제 종목들을 어떻게든 이걸 조금 덜 손실 보고 매매를 한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바로 이어서 ESG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